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시니어 경제 톡톡의 김웅철입니다. 여러분,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없으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삶의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장년층의 재취업, 일자리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중장년층들의 재취업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상우리의 신철호 대표님과 중장년층의 재취업, 인생 이막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한번 뵈야 되는데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야 이 방송에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미 있는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중장년층의 노후의 활약, 은퇴 후의 활약,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회사 이름이 상상우리라는 건데 굉장히 멋집니다. 상상우리.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중장년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 혁신의 자원이 돼야 한다. 뭐 이렇게 이런 모토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상우리는 중장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는 2013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네. 지금 만 10년이 조금 넘은 10년 그런 회사입니다. 네. 저희는 그 중장년들이 그 퇴직이 빨라지고 있고 또 그분들의 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그분들에게 교육과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일자리 매칭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회에서 더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굉장히 중장년층들한테 꼭 필요한 너무 절실한 이거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상우리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사실 상상우리 하면 되게 이쁜 이름이다. 네. 또 되게 새로운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원래 저희 회사의 처음의 사업 모델은 원래는 청년들과 그다음에 중장년들이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은 중장년을 돕고 또 중장년은 청년을 돕고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서로 상부상조한다라는 의미였어요. 상부상조에서 상상입니다. 맞습니다. 상부상조에서 상상을 뗐고요. 그다음에 함께하는 우리들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그래서 상부상조하는 우리들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 상상하고 있다라는 의미도로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 계시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이름인데 상상우리가 생긴 게 10년 좀 넘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창업을 하실 때는 30대였던 거네요? 네네. 저는 30대 중반 좀 넘어서 그때 창업을 했습니다. 30대의 시니어의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약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한다.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기가 됐습니까? 창업하게 되는 계기가? 사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교육이나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요. 네. 저는 원래 뭘 하셨어요? 네, 예전에는 저는 그 바이오 시장이나 그 헬스케어 시장에서 리서치하는 저희 외국계 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컨설팅 회사의 애널리스트로 일하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찮게 저희 중장년분들을 좀 알게 됐고 그분들이 퇴직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 중장년들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우리나라 퇴직 연령이 한 53세 정도 되고요. 또 그때부터 이제 1차 베이비부머 세대분들의 퇴직이
시작이 되면서 뭐 매년 1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갈수록 퇴직 연령이 더 빨라지고 있고 네. 또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제가 봤더니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좀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요. 원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장년의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상상울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문제가 회사 일하시다가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바로 창업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실제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이게 드문데 그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이제 창업에 나서는? 저는 사실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대학교 때 학부 때는 사범대를 다녔어요. 네. 근데 저는 훌륭한 선생님보다는 뭔가 좀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원래 사업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창업 동아리 활동도 하고 네. 또 그러한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와서 나중에는 내가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런 중장년의 사회 문제를 좀 발견하게 되면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좀 의지가 좀 많이 생겨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업에 관심이 네네. 많으시다가 얘기가 되는 사업 아이템을 딱 발굴하신 거군요. 그래서 네네, 이제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신 거고, 현재 상상우리의 사업 규모라고 할까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면 몇 분이나 일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현재 한 100여 명 가까이 직원분들이 직원이 100여 명 네네, 있어요? 100여 명 정도 있고요. 네. 저희는 지금 2013년 창업한 이래로 네. 계속 매년 한 50% 정도씩 평균 50%씩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성장이라면 매출이 성장을 한다는 네, 말씀이죠? 매출도 그렇고 뭐 인원도 한 평균 50%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 중장년 이 컨설팅, 교육 이 정도인 거잖아요. 네, 주요 네. 사업 그 구조 네. 항목이. 그런데 이렇게 규모 있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네. 이제 차츰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조금 연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는 2013년도에 약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소셜 벤처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그 정부의 창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네. 상상우리가 그러면 현재도 사회적 기업입니까? 네네, 사회 문제 네. 해결하는 그런 소셜 벤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뭐 취업이나 창업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창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공헌 활동이나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 같은 것도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정부나 지자체 또 특히 대기업의 퇴직자나 퇴임 임원분들 대상으로 네. 컨설팅이나 일자리 연계 또 다양한 사업들 또 작년에는 저희가 해외 쪽으로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장년분들이 해외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계속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시면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 투자를 많이 받으신 겁니까? 네, 뭐 사실 처음에는 제가 투자 받기에는 뭐 네. 좋은 모델이 아니었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계속 수익을 매년 이제 내오고 있고 네. 또 뭐 최근 몇 년 전부터 중장년의 사회 문제가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슈가 됐죠. 네, 네. 문제가 되면서 실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흔히 말하는 임팩트 펀드라는 것들이 생기게 됐고 또 우리 임팩트 펀드를 통해서 네. 저희가 네. 투자도 받고 또 네. 다른 기업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저희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많이 다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좀 구체적으로 상상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이제 좀 짚어보겠는데요. 네네. 네. 아까 개괄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짚어보니까 재취업을 하시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큰 차이점이라면 약간 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일자리로의 취업 연결이 좀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사회적 경제 일자리로 풀고 있는 점이 좀 특징이 아닌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굿잡 5060
이게 굉장히 성공한 사업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이게 어차피 사회적 경제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굿잡 5060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네. 저희 아마 상상우리 하면 대표적인 사업이 대표적인 거죠, 이게. 예, 사업이 굿잡 5060이라는 사업인데요. 예. 굿잡 5060이라는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5년 정도 했네요. 네,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서울시 서울 50% 재단 그리고 상상우리 4개 기관이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기관이 모여가지고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하나의 목표로 사업이 진행이 아하, 되었고요. 네. 5년 동안 1,000명의 중장년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네. 그분들에게 그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교육들, 상담들 그리고 일자리 매칭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사업이 끝날 때쯤에는 저희가 60%가 넘는 분들이 이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요. 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런 사회적 경제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고 절반 정도는 뭐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창업 쪽 시작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그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5년간에 1,000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 중에 60%면은 600명이 취업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600명의 시니어분들이 네. 재취업이든 뭐 이렇게 다시 일자리를 가졌던 거네요. 네네. 실제로 한 65% 정도가 아. 네,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어떤 부분의 일자리입니까? 주로? 중장년분들 구체적으로. 같은 예. 보통은 청년들이 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자리들을 많이 예를 이제 들면. 저희가 그쪽을 많이 연결하는데요. 네. 보통은 기업의 네. 총무나 인사, 재무회계 혹은 또 영업 마케팅처럼 경험이 좀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시고요. 기업이라면은 아무래도 중소기업 쪽. 네네, 중소기업 쪽이 좀 뭐 많고요. 음. 네,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이제 청년 스타트업 쪽으로 많이 이제 취업을 하고 청년 계십니다. 스타트업도. 네네, 아하.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좋은 실적을 내셨는데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비결이. 네네. 교육을 어떻게 기간은 어떻고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중장년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많은 중장년분들이 퇴직한 다음에는 음.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의 목표를 잡아주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그분들의 역량이나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찾고 또 실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또 취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용들을 저희가 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에 5060 굿잡 5060 그 한 뭐라 그래 기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네. 한 기수가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뭐 굿잡 5060을 포함해서 유사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뭐 짧으면 한 달 네. 아니면 2달 정도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6주에서 10주 사이 정도 되고요. 네. 굿잡 5060은 실제 6주에서 10주. 네, 실제 그 과정은 교육은 5주, 그다음에 취업 연계까지는 또 별도로 한 5주 정도가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육과 취업 연계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5주는 이제 네. 교육이라고 하고. 네. 교육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10회 정도 일주일에 2번씩 한 3시간 정도에서 실제로 같이 집합 교육으로 진행이 되는 네, 것이고요. 네. 또 상담이나 또 취업 지원 같은 경우는 1대1 상담 혹은 좀 1대 다수로 모여서 하는 그런 멘토링 같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게 취업 연계 부분입니까? 취업 연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또 별도로 취업처를 찾는 그런 팀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일자리를 찾으면 적당하신 분과 연결을 하는 거죠. 네. 시키고 교육하고 뭐 이렇게 그분의 역량 이끌어내고 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일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매칭 시켜주고 추천해주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재취업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독 우리 상상우리의 굿잡 5060이 이렇게 높은 실적을 내는 비결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의 어떤 차별적인 그런 운영 방식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어떤 거죠? 사실 저희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이제 취업 쪽을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중장년을 채용하는 회사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보통 중장년을 채용한다면 뭐 청소나
아니면 뭐 경비 그런 쪽밖에 없었죠. 근데 네. 뭐 아시다시피 중장년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일자리잖아요. 네, 모두에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네. 질 좋은 일자리.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자리를 저희가 취업으로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굿잡 5060을 통해서 시작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일자리를 저희가 발굴하거나 그 시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교육이나 돌봄과 같은 그런 사회 서비스 영역.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예. 관광 영역에서 관광. 네, 관광 네. 시장에서도 중장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척 많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뭐 돌봄, 관광, 네네. 또 이제 뭐 다른 사회적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관광의 경우 네. 어떤 일을 하는 저희 겁니까? 관광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저희가 지금도 한 5년째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코로나 시대 때 네. 이제 해외로 많이 못 가다 보니까 국내 관광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지역에 있는 중장년분들이 네.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을 컨텐츠화해서 그것을 그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그를 판매하고 가이드가 되거나 아니면 직접 본인이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창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었고요. 네. 또 그러면 또 뭐 그 걷기나 아니면 그 장애인들이나 또 그런 노약자분들을 위한 그 관광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어떤 시장을 그 중장년분들이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는 또 디지털 쪽의 일자리, 네. 또 모빌리티 시장의 일자리, 또 중소기업이나 해외 시장의 일자리들도 저희가 좀 계속 발굴하게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회사가 이제 다른 회사랑 뭐 방식은 유사하지만 또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네. 기존에 중장년들이 좀 진출하지 못했던 그런 일자리 시장을 저희가 직접 만들고 또 그쪽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뭐 2배, 뭐 3배 이상 높게 된 어떤 차별점이 된 거죠. 확보를 하고 만들고 확보했다는 거는 일자리를 창직을 이 상상우리 차원에서 하신 거네요. 또 많은 부분이 뭐 기존에 조그맣게 시작을 했던 부분들 저희가 확대를 하는 그런 그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미 일자리도 있으니까 연결도 시켜주고 당연히 실적은 높아질 거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네요. 네, 저희가 사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의 그런 단절된 일자리 그런 시장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순화하는 그런 일자리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걸 저희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일자리 시장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꼭 그거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쪽으로 그 시니어들의 중장년층의 일자리 솔루션을 지금 이제 또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대세인 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어디 하나 파워원 세컨드 라이프 이거는 네네. 2020년에 시작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사업은 저희가 하나금융그룹과 같이 함께하는 네. 사업이고요. 네. 또 하나금융그룹 그리고 다양한 지자체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지자체. 있습니다. 네. 사실 디지털하면 중장년들과는 좀 좀 매칭이 잘 안 거리가 돼. 좀 있다고 생각하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장이 계속 커져가면서 디지털에 좋은 인재 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디지털 시장에서 청년들로만 다 채워줄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초기에는 좀 단순한 그런 일자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네. 디지털 라벨링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거, 그냥 디지털 작가나 아니면 디지털로 창직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또 디지털로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아지면서 중장년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무들, 예를 들어서 경영이나 경영에 대한 총무나 네.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디지털 영역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서요. 네. 그쪽으로도 저희가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일자리, 시니어 디지털 일자리의 성공 사례, 구체적인 성공 사례 좀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이 사실 퇴직을 하신 다음에는 나는 이제 풀타임을 안 하겠다라는 분들이 좀 의외로 그렇죠. 좀 계세요. 그렇죠. 네. 그동안 30년 동안 나는 월화수목금 일을 했는데 난 퇴직한 다음에 좀 더 여유 있게 일하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약간 마케팅 영업 쪽을 하셨던 분인데 네. 나는 온라인 쪽으로 난 사업을 좀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어떤 마케팅 기법을 저희를 통해서 배우시고 네. 또 그걸 가지고 조금씩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그러한 재능 공유 사이트에서 네. 좀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유명인이 되셨군요. 네, 뭐 본인 스스로는 네. 이제는 일을 가려가면서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일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엔 나는 좀 여유 있는 일을 하는 게 나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일이 너무 많아서 잠시 예전처럼 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서두에서 잠깐 이제 대표님 이야기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해외로 취업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태국에서 지금 이제 뭐 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이거는 네네. 어떤 부분입니까?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태국에 있는 저희 작년에. 파트너랑 네. 같이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해외에 컨퍼런스 때 이제 그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태국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그 당시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 기획을 했었는데 네. 제주도 한 달 사는 비용이나 태국에서 한 달 사는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제주도가 비싸요. 생활비가. 네네. 네. 그리고 네. 태국에 있는 그 파트너사는 태국에 있는 많은 초기 기업들이 네. 한국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제주도 한 달 살기인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그 여가 생활을 보낸 것처럼 태국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절반은 태국에서 일을 하고 네. 월화수목금 중에 예를 들어서 월화수는 일을 하고 목금토일은 여가 생활을 보내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일을 한 다음에 꿈의 직업이 네네 한 달 동안 그렇게 활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태국에 있는 기업과 그러면 계속 일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네. 계속 일을 한다라면 이제 워킹 비자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었고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파일럿으로 운영을 해서 그 중에 이제 한 분 정도가 이제 해외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사실 그분은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셨고요. 네. 금년에는 태국에 있는 중장년이 한국으로 오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태국 말고 또 지금 앞으로 또 계획이 있는 다른 나라는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또 그 싱가폴 쪽도 네네.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싱가폴은 저희가 금년에도 몇 차례 얘기를 나눴는데 네. 사실 그분은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베트남에 의외로 청년들이 무척 많은 나라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쪽에 뭐 중장년들도 많이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중장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보다는 조금 다른 여가나 그런 주제로 저희가 뭐 진출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상상우리 사업 중에 이 시니어들의 일상 생활을 리서치해서 데이터화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에이플이라는 이 플랫폼이던데요. 네네. 시니어들의 일상에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걸 떠나서 지금 이거는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왜 이런 사업을 하시고 무슨 목적,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게? 네, 비즈니스는 저희 이제 다른 이제 사업부에서 하는 그죠? 비즈니스인데요. 좀 결이 이제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네. 상상우리는 사실 중장년의 일자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니어들의 어떤 라이프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 이제 다른 사업부에서 코로나 때 저희가 그분들의 조사를 해봤더니 그분들이 오프라인 소비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그 당시에는 마트도 잘 안 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들이 그 온라인에서 어떤 제품을 소비하는 것인가에 대한 리서치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통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때는 어떤 제품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 않죠. 네, 좀 자식들한테 물어본다거나 그 정도밖에 네.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중장년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거를 알려줌으로써 어떤 그 소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주자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알려준다는 거는 그 시니어분들한테 중장년층한테 알려준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 트렌드를 조사하고 그것을 컨텐츠화해서 뭐 아티클이나 아니면 영상 같은 걸로 저희가 그분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장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중장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식품들, 또 중장년이 가장 좋아하는 뭐 음료수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내가 어떤 걸 구매를 할 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예.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또 예. 싸고 또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시니어 라이프에 관해서 시니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게 그게 데이터예요. 네네. 여러 가지 그 트렌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업 관련 기업분들도 굉장히 선호할 것 같고. 네네. 아까 이제 앞에서 취업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관련해서도 데이터가 많이 필요로 하고 소중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쪽에서 저 리서치 그 분야에서 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마케팅 일상생활의 마케팅 쪽에만 하시는데.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통계 조사를 좀 만든다거나 그러지는 않은데요. 저희 회사를 통해서 취업되신 분들이 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마다 네. 그분들의 어떤 조사를 또 따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조사는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졌고 또 이후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뭐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실제 그분들의 취업률, 그다음에 고용 유지율, 또 고용 지속률 그 정도는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다 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또 다른 서비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커리어 피트니스 뭐 이런 네네. 서비스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또 커리어 피트니스 포함해서 또 다른 서비스 소개해 주실 거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저희가 작년 또 금년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커리어 피트니스라는 건데요. 네. 그 요즘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느낀 게 네. 40대 분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40대는 좀 빠른데.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저희 교육생분들 중에 한 40% 정도는 40대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 좀 좋은 일자리로 좀 빠르게 취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니즈에 좀 맞게 하려면 좀 더 1대1, 좀 더 밀착 취업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B2C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그 커리어 피트니스는 뭐 그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약간 운동을 하는 그런 네, 뭐 체력을 거죠. 기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취업력이라고 하는데 취업력. 네. 일본스럽네. 일본에서 힘력자를 많이 붙이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그 힘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취업력이라서 취업 정신력, 취업 근력, 취업 지구력, 취업 순발력 그런 그 힘을 기르도록 하고 네, 또 저희가 네. 같이 여러 명이서 같이 서로 응원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실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은 거의 한 80% 정도가 취업에 성공을 했고 아하. 또한 그 교육 과정이 끝난다면 평균 걸리는 시간 한 50일 정도 50일. 안에 취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연봉도 평균 연봉이 5천이 좀 넘습니다. 아. 그래서 좋은 일자리로 좀 연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B2C 그 개인 서비스까지도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이거는 재취업보다는 전직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전직 쪽이면서 아. 또 재취업이기도 하고요. 네. 네. 지금 언뜻 들어보면은 모든 부분이 다 뭐 애로 좀 더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네.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애로점이 있었죠. 네. 제가 그 이쪽에 어떤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서 네. 그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뭐 비슷한 일을 하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희의 경영 철학을 이렇게 잡았어요. 네.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자. 남들과 다르게 하자라는
그러한 저희의 원칙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쟁사들이 하는 서비스보다는 그들이 하지 않는 쪽을 저희가 많이 집중하게 됐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니치 새로운 마켓을 하셨군요. 네네. 네. 새로운 일자 시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도 좀 더 다르게 한다거나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창업을 30대 중반에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중장년들의 관심을 갖는 분들이 사실은 당사자분들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저처럼 젊은 사람이 중장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안다고 이런 사업을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네. 뭐 이 사업 뭐 젊은 사람이 이렇게 했지만 머지않아서 뭐 이 회사 그만둘 거야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고 진정성이 싶다는 없을 거다.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지금까지는 상상우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풀어봤는데요. 어떤 건지 좀 이제 분야를 달리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중장년들의 재취업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 관련해서는 중장년 일자리, 중장년층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 이거는 저희 집 아파트의 게시판에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페스티벌 뭐 이런 것도 많이 열리고. 다양한 그 중장년 일자리 재취업에 대한 지원책들이나 제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일을 같이 하시니까 우리나라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네네. 중장년 재취업 관련 정부의 뭐 정책이라 할까요? 네. 우선 한 5년 정도 전부터 정부나 지자체에서 중장년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5년 전부터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네네. 그랬습니까? 네네, 그 맞습니다. 계기가 뭘까요? 5년 전이면? 우선은 그 청년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네. 또 중장년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 이른바 예전에 그 58년 개띠를 네네. 비롯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니기도 싶기도 합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퇴직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매년 한 100만 명 정도 가깝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퇴직이 우리나라 현재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49.5세 정도 되더라고요. 빠르네요. 네,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특히 네. 고용노동부에서 네. 처음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서 네. 이제 법적으로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비자발적인 퇴직자들 대상으로 50세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이제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을 1000명 했죠. 이상 사업장. 네네, 맞습니다. 국내에는 한 1000여 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퇴직자 대상으로 교육과 또 일자리 연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네네. 또 연계도 해줘야 되는 게 의무입니까? 네네.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의무가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중장년분들이 그 기업에서 취업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기업들이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 적합 직무 고용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월 한 8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업에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니어분들을 채용을 하면 네네, 맞습니다.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가 네. 보죠.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면 기업에서는 좋은 인재를 좀 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면서 네.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그런 정책들이 많이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장치를 마련하고 뭐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나 보네요. 정부에서 네네. 시니어의 재취업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관련해서.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게 잘 되면 제 주변에서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큰 걱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엄청나게 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정책들이 실체적으로 이게 잘 안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평가를 겸해서 정부 정책들 어떻게 보십니까? 개선점을 포함해서. 그 실제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10년 전보다는 정말 많이 그 관심을 많이 갖고는 있어요. 정부가요? 네네, 정부나 맞습니다. 당국자가? 네. 네네. 네. 그리고 특히 노인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네. 중장년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죠. 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특히 지자체나 또 정부랑도 같이 일을 하는데 약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중장년 분들을 네.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으로 좀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네. 약간 사회적 약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음. 그 우리나라의 중장년분들은 그 교육도 많이 받고 그렇죠. 또 회사에서 좋은 그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그쵸, 많은데 그쵸. 네. 사실 그런 분들이 어떤 그들한테 맞지 않은 일자리로 연계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장년 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네. 어떤 컨퍼런스 갔을 때 한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그 시니어는 네. 우리 사회의 짐이 아니고 네. 우리 사회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짐이 아니고 힘이다. 네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저는 공감을 했거든요. 실제 중장년분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대상들도 있지만 네.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 사회를 좀 더 힘있게 만든 자원으로 바라본다라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나 그런 정책들이 더 많아질 텐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아쉬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중장년 일자리 이 프로그램은 좀 소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네, 맞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중장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또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보통 경력 보유 여성,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 예전에 경단녀라고 많이 네네. 하죠. 네, 요즘 이제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좀 더 긍정적인 단어로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몰랐습니다. 네, 예. 그분들은 보통 30대, 빠르면 30대보다 보통 40대 분들인데요. 네, 네.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아이가 이제 클 때까지 보통 경력이 단절이 되죠. 네, 네. 그분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어떤 일자리의 유형이 약간 정규직 또 풀타임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몇 년 전부터는 경력 보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유연한 일자리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하고 발굴하고 계시는군요. 네, 연계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는 그 아시아의 또 큰 비영리 재단으로부터 저희가 펀드를 받아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좀 만드는 사업을 한국을 모델로 해서 다른 이제 한국에 있는 비영리 재단과 함께 그것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의 일자리 생태계를 참 잘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고 굉장히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 창의적인 부분도 많은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야 될 그런 창의성도 중요할 것 같고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장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을 원하는 애정이 많이 들어간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신 대표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또 궁금한 게 시니어분들의 취업 알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취업에 이제 컨설팅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당사자 이야기가 아닌 부분이었는데 지금 좀 당사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어떻습니까? 어디 기사 보니까 대표님은 시니어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치 경험이 역량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큰 착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제가 중장년 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역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네. 커리어라는 단어는 경험 플러스 역량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경험은 그동안에 뭐 20, 30년 동안에 회사에서 일했던 그런 과거의 어떤 네.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역량은 미래에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혹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말 그대로의 역량인데
많은 분들이 이 역량을 과거의 경험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저는 예전에 어느 뭘 회사 했어요? 출신이에요. 뭐 저는 예전에 뭐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직책 같은 거. 네네, 그렇죠. 내가 어느 회사에 어디 망년에 출신이야? 누구의 뭐.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회사들은 그걸 가지고 채용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분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채용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과거에 내가 어떤 출신이야,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야라는 거 가지고 취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취업이 안 되고요. 네.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그 역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역량이 어떤 부분인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내용들도 네. 과거의 경험에서 그 역량을 찾아내고 네, 그걸 좀 더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취업 교육을 시키시다 보면 취업 잘하는 사람, 취업 못하는 사람 이게 딱 보일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특징들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 자체 내에서 스터디를 좀 구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회사에서 취업이 잘 되신 분들, 네. 그리고 취업이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취업이 되셨다가 또 금방 나오신 분들,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취업이 잘 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공통점들을 한 6가지로 넣었고 또 그 6가지를 좀 더 또 각각 한 서너 가지씩 또 분리를 했더니 실제로 취업이 잘 되신 분들의 어떤 퍼소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 모델이 만들어져서 이제 많은 궁금합니다. 분들한테 네. 이러한 형태로 준비를 하면 취업이 잘 됩니다라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취업이 잘 되려면 뭐 방금 말씀드렸던 역량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분들보다 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특히 이제 그 중자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장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네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중장년분들한테 성장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느낌인가요? 여쭤보면 뭐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보통 청년이나 청소년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중장년분들한테 성장은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퇴직한 다음에 네.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한다면 못해도 10년, 15년 이상은 또 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의 지수적인 역량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년에 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또 어떤 일을 할 거야라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부단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많은 분들한테 예. 성장이라는 단어는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장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뭔가 좀 가슴 뛰는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저희가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일에 대한 의지나 또 리더십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의 그 새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스타일도 있더라고요. 스타일. 네네. 네. 실제로 취업이 잘 되신 분들 보면 네. 우리 대표님처럼 멋진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장년 분들이다 하더라도 네. 내가 그 어떤 그 옷을 입을까에 대한 그런 관심을 안 갖진 마시고 그런 스타일을 가지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실제로 스타일이 멋진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감 있어 보이고 역량 있어 보이고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고요. 네. 뭐 저희는 이제 보통 스타일을 어떻게 가지려면 뭐 멋진 옷을 입어라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네. 이런 스타일 할 때 좀 더 관심을 네, 갖고 어떤 부분이죠? 네. 그리고 옷을 구매할 때는 나의 어떤 신체적인 나이에 맞게 구매하지 말고 본인의 마음속의 나이에 맞게 구매해라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신체적인 나이는 50대이지만 마음의 나이는 30대다. 그러면 30대처럼 입으셔도 됩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저희 교육 프로그램 중에 실제로 메이크 오버라고 해서 그분들의 스타일을 바꿔드려요. 메이크오버.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아예 그런 옷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생분들이 본인이 얼마 전에는 본인이 20년 넘도록 청바지를 입지 않았었는데 오늘 청바지를
입어보니까 너무 신선하고 내가 이런 걸 입어도 되는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되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했었는데요. 그건 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취업에 다양한 생각지도 못한 팁이 있었네요. 시니어들의 재취업에. 그리고 그중에서도 성장 말씀하신 게 굉장히 와닿은데 그 나이 정도 되면 이제 꼰대가 돼서 애들한테 너희들 앞으로 잘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남일 내 일은 아니고 다 남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 성장에 대한 그 질문이 자기한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성장 스타일 마음속의 나이에 맞게 자기의 스타일을 꾸며라. 네. 그러면 마음속의 나이가 20대면은 반바지 입고 다녀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아주 좋은 취업 팁 감사드립니다. 많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참 많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당부 말씀인데 정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는데 아까 이제 좀 부족하신 부분 좀 이렇게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좀 말 못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재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준비할 중장년층의 조언의 말씀을 한번 주시죠. 네, 그 작년에 어느 언론사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정말 주변에 많은 중장년분들이 계시고 네. 그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 주변에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행동.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마음속으로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그냥 꿈으로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이거를 실행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언젠가 뭐 잘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그 중장년분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으시다라면 가장 먼저 지금 무엇인가라도 시도해보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좀 나랑 친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청년들도 만나고 또 다른 어떤 모임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또 다양한 교육들도 좀 받아보시고 또 그런 재취업을 위한 기관들도 많이 찾아가 보시면요. 네. 그러한 활동들에 대한 어떤 기회들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보통은 중장년 교육에서 이제 많이 이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변화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변화 관리라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변화라는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많은 분한테 변화라는 말을 쓰면 약간의 부담되죠. 좀 그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변화 대신에 네. 저는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확장. 말씀을 드려요. 네,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인생을 그대로 가시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새롭게 알아가시는 거죠. 그건 아까 말씀하신 성장하고도 매격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 것 네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확장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시장,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 또 그런 미래들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아니라 확장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뭐 하나하나가 꽂힙니다. 네. 오늘 뭐 신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오늘의 격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의 격언들이 많은데 시니어는 사회의 짐이 아니고 힘이다. 네. 짐이 아니고 힘이다. 또 시니어들은 성장하라. 또 뭐 행동하라. 뭐 이런 격언도 느껴지고 또 하나는 마음의 나이에 맞게 자기를 스타일링하라는 말씀도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 많은 도움 이 시니어 취업을 준비하신 시니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45.6세라고 합니다. 중위 연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쭉 나열해서 그 중에 한 가운데에 있는 연령을 말하는 건데요. 그 말은 이 중장년층, 시니어가 퇴장하는 세대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심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 대표님과 여러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시니어 세대가 중장년층 세대가 사회적 문제 해결의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주체로서 등장을 하고 있고 더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장년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 혁신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신 대표님의 소망이 빠르게 실현되기를 함께 응원하면서 오늘 시니어 경제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